이 물건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요. 이 물건도 이제 살짝만 보시죠. 신정동에 있는 202호고 5평에 9평 작죠. 참 물건값이 많이 올랐네. 에? 정부가 많이 올려놨어요. 지금 뭐 8평, 9평 2억이 넘는다는 것은 뭐 보통 2배, 3배씩 올랐으니까요. 자, 1억 5,700의 한 명이 낙찰을 받았네요. 1억 5,700에 한 400 정도 쓰고 낙찰이 된 사례입니다. 뭐 질문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본건은 위반 건축물이니 경매 진행 시 유의하세요. 예, 위반 건축물은 항상 어떻게 알았어요? 시세조사 포인트는 시세조사의 조사 방법은 뭐냐? 관공서에 전화하는 것이다. 위반 건축물의 범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이행 강제금 규모, 그죠? 규모, 요 두 가지를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맥히지가 않지? 네. 그래서 공구상 사무실이나 무단 증축 및 주택으로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위반 건축물로 전유분상에 등장되어 있다. 네, 위반 건축물 맞습니다. 주택과에 의거해서 위반 건축물 표기가 벽돌조로 8.6제곱미터, 8.6제곱미터면 한 2평이 좀 넘네요. 그 다음에 건축가에 의거해서 사무실 용도 변경해서 위반 면적이 29다. 거의 뭐 이 집의 전체가 그냥 위반이구만. 그죠? 그래서 이 물건은 그러면 사면 됩니까? 안 사면 됩니까? 이런 일이 왔을 때는 내가 예를 들면 실거주를 한다. 이행 강제금을 물어내고서라도 나는 이 집에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싸게라도 싸게 산 거죠. 어쨌든 싸게 사면 되지 뭐 남한테 안 팔더라도 요렇게 생각하고 산다면은 나쁜 건 아니죠. 이행 강제금이 요 정도의 2억 얼마짜리의 이제 월세가 예를 들면 6, 70이라고 봤을 때 이행 강제금이 연 200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15만 원씩 줘도 자기 월세 챙기는 거잖아요. 월세를 작게 주고 자기 집 하나 사는 거니까 이제 그런 배짱이 있고 그런 계산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 그렇게 해도 된다. 그죠? 그러나 이걸 남한테 팔 때는 제값받고 팔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또 그 서울시 내에서 또는 이게 부천이었나 아까? 그 시내 내에서 나처럼 배짱이 있고 대충 싸게 사니까 그냥 그 불법적인 걸 인수하고라도 내가 살겠다라는 사람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어쨌든 투자로서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가 있네요. 한 분이 있어요. 2억 1,500 임차권 등기자 경매 신청인 이렇게 현장 출장 시 아무도 못 만났고 신청 채권자고 전세권 등기는 2020년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한 잔액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다. 예. 그러니까 인수금이 아무래도 이제 아까 이 금액이 아까 얼마에 났지? 1억 얼마에 낙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돈을 좀 잃더라도 제발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했던 모양입니다. 그죠? 그걸 한번 다시 볼까? 2억 1,500인데, 그죠? 1억 5,700에 낙찰이 됐어요. 그럼 1억 5,700에 되고 2억 1,500이면, 2억 1,500이면은 인수금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냥 내가 포기할게. 제발 사기만 하고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끔만 해줘. 라고, 이렇게 특약을 걸었네요. 특별 매각 조건으로. 그죠? 매수인에 대해서 배당받지 못한 전액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런 협상을 잘 하네. 자, 5번. 이 질문과 이 섹션들이 있는 거 보면 별개의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유사한 질문을, 이렇게 한 게시판에 하나씩만 해주시면, 게시판 하나에 영상 하나 만들어서 링크를 걸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자, 5번. 공부상 사무실이나 무단 증축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위반 건축물로 집합건물상 전유 부분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낙찰 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네. 일단은 이제 그 위법한 것을 합법으로 만들면 돼요. 합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합법으로.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무단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합법으로 만들면 적법한 용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법한 용도가 된 다음에 용도를 어떤 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뭐 근린시설 또는 이제 주거, 어떤 사무소 뭐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할 때 그때는 요거는 이제 관할관청에 변경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은 낙찰되면 무조건 합법으로 만드는 게 우선순위가 된다. 무단 용도 변경으로 증축 사용 시 추후 증축된 부분을 낙찰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철거해야 됩니까? 네. 합법으로 만든다면 우리 부담으로 하는 거죠. 우리 부담. 물론 우리 부담으로 해놓고 나서 별도로 소송을 해가지고 야, 너 때문에 내가 돈이 나갔어라고 추가 소송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아마도 전주인이 그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너 때문이야라고 내가 이래서 돈이 나갔다라고 소송을 하면 이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긴다는 것은 전 소유자가 임의로 위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샀기 때문에 너 때문에 인해서 특별히 손해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법원에서는 야 그거를 알고 너가 샀지 않니? 응? 대신 싸게 샀지 않니?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붙어봐야 하는 거죠. 이런 류의 소송은 제가 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있으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용도를, 그러니까 부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부담하고 합법화를 만드느냐, 아니면 부담하지 않고 그냥 위법성을 유지하고 이행강제금만 물면서 사용을 하느냐, 또는 내가 부담하고 소송을 한번 걸어서 한번 해보느냐, 요거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좀 심각하게 이 전체 영역이 위법이기 때문에 이 위법을 다 고친다고 해도 10평이 안 되기 때문에 한 3천이나 2, 3천 정도 바르면 충분히 합법화가 되는데 문제는 합법화가 됐을 때 사무실로 썼을 때 과연 재산 가치가 있느냐라고 보고 월세가 얼마나 나오느냐를 봤을 때는 굳이 투자까지 낙찰되고 또 인테리어까지 해도 돈이 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사무실로 바뀌었을 때의 임대 수순을 미리 조사를 해본 연후에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근린상가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고 전입신고란에는 내역서하고 발급 경우가 해당 사항이 없다. 즉 전입신고 열람서에는 전입신고가 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임대차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다 치면은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입신고 내역서에는 없고 근데 A라는 사람이 자기의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몇 년부터 살았다라고 2022년부터 24년까지 살 예정이다라고 됐을 때 22년 8월 1일이라고 적히면 혹시 이게 전입신고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런 간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법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듯이 있어야 되고 확 명확성의 원칙,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주한다, 해석한다 이런 식의 설명으로는 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사하게 갖다 끌어쓰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내역서에는 전입세 열람 내역이 없다면은 이 사람은 임대차 전입신고가 없는 것입니다. 예. 7번 물건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용을 내고 측량을 해야 됩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토지의 경계가 매우 중요한 물건인지를 봐야 되겠죠. 매우 중요한 물건인 거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경계를 측량을 하면 좋은데
소유자가 아닌데 측량을 임차의 그 낙찰자도 아니고 소유자도 아닌 것이 어떤 그냥 남인데 남의 땅을 가지고 측량하는 게 과연 순조로울까? 이거는 포인트로 조사 포인트죠. 구청 앞에 있는 시청 앞에 있는 군청 앞에 있는 측량사무소에 전화해서 내가 낙찰받을 사람인데 뭐 소유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혹시 남의 땅을 측량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난색을 표할 것이다. 왜냐하면 땅을 측량을 하려면 땅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종의 이 경계 침범 및 주거 침입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닐 것이다. 이것도 아마 관련 법을 보면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적 경계가 불분명함으로 정확한 경계는 측량하라는 것은 너가 낙찰 받은 다음에 네가 다시 측량해 이런 소리로 들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비현실적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탐문을 해야 되는 것이다. 탐문. 오케이? 물건의 입지와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